제가 스탠포드 대학교 임상 교수직을 포기했을 때 당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스탠포드 쪽에 임상 교수직 자리가 생겨 당시 과장 교수님은 감사하게도 제게 그 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꿈만 같았죠. 이력서에 스탠포드 대학 임상 교수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당시 마음속에 캥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인 어르신들이었어요. 제가 스탠퍼드에 남아있는다면 대학병원으로 절 찾아오셔야 하는데요.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거동이 불편하신지, 한번 병원에 오시려면 얼마나 힘드신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노쇠하신 한인 어르신들 보고 스탠퍼드까지 찾아오시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학병원에 남으며 학계를 이끌어가는 것도 너무 소중한 경험이지만 제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목적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의사는 환자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 당시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 혁신적인 노년내과 진료를 한인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마음을 잡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노년내과 과장 교수님께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저를 생각해 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저는 한인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에 그 자리를 사양하겠다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과장 교수님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셨고 저의 행보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교수님은 제 첫 번째 책에 추천사까지 써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인타운에 작은 오피스를 열고 제가 꿈꾸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사회적 어려움까지 살피는 전인적인 치료, 가족들과 소통하며 환자의 생활 환경까지 고려하는 진짜 노년내과 진료를 하고 싶었죠. 감사하게도 진료실은 늘 어르신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못 걸으시던 어르신들이 노년내과식으로 재활을 이끌어주니 다시 걷게 되셨고요. 수년간 드셨던 수면제들은 이제 끊고도 잘 주무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니 그 어떠한 명예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단단했습니다. 예전에 스탠퍼드에서는요, 제 곁에 늘 든든한 팀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약사 선생님들까지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서 환자 한 명을 입체적으로 돌봤죠. 하지만 한인타운의 작은 클리닉에서는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니 의사이자 사회복지사이자 상담가, 때로는 아들 역할까지 다 했어야 했죠. 진료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졌고 어르신들의 복잡한 문제들을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서류들과 씨름하고 주말에도 진료하고 환자 전화를 다 받다 보니 제 삶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저의 번아웃은 단순히 제 의지가 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환자를 위하는 마음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당연한 결과였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많은 환자분들이 어려운 경험을 하셨기에 건강한 의료 시스템이 의료진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참 잘 아실 것입니다. 제게, 노년내과 전문의에게 필요한 의료 시스템은 노쇠한 어르신들께 적합한 시스템이었어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 초기와 같은 노쇠한 어르신들에게 적합하려면 이분들께 정작 필요한 몇 가지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진료가 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재활을 도와줄 물리치료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짜줄 영양사가, 외로움을 달래고 함께 어울릴 친구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게 착착 돌아가는 통합 돌봄 시스템이 없다면 의사 한 명이 아무리 밤을 새워도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제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서야 처절히 깨달았죠.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스탠포드 시절 제가 경험했었던 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이 기억이 났어요. 이런 정식 정부 건강 프로그램인데요, 노쇠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흑인, 백인, 히스패닉과 같은 타인종에게는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만 LA에 계시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페이스는 없었습니다. 현존하지 않는 정부 프로그램을 한인 사회에 도입시키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고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없으니 한인사회의 저명한 선배 의사 선생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분들은 도와주실 수 없다거나 또는 노쇠한 어르신들을 돌보기 조금 힘이 벅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한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마련해야 하고 280평이 넘는 시설을 찾고 어르신들에게 맞게 뜯어고치는 일, 그리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리는 일까지 3년 동안 수없이 거절당하고 문전박대 당하며 또다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비전에 공감하며 함께 해주는 파트너, 투자자들과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눈앞에는 제가 섬겨야 할 한인 어르신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3년의 긴 준비 끝에 지난 7월 저희는 LA 최초의 한인 페이스 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첫날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도착해 센터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이제 치매 어르신들은 더 이상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센터에 오시면 따뜻한 밥을 먹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병원 입원을 하실 뻔한 것들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예방을 해드렸고요. 바로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넘어지셔서 조금 다치신 분들은 물리치료사가 재활운동으로 돕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저희의 무중력 런닝머신으로 재활치료를 하며, 또 다른 쪽에서는 간호사 선생님이 혈압과 당뇨를 체크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진료실에 들러 건강상담을 받고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만나 필요한 복지 혜택 안내도 받으시죠. 이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편안한 한국말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오면 밥도 맛있고 친구도 있고 아픈데도 바로바로 봐주니 천국이 따로 없어 라고 하는 한 어르신의 이 한마디에 지난 모든 고생을 깨끗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UCLA에 있는 제 동기들과 스탠포드 시절 노년내과와 과장님까지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자네가 스탠포드에 남아있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큰일을 해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제가 선택한 길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함께 잘 지켜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점들만 이야기했지만요, 문을 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스탠포드 교수라는 성공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 덕분에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성공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스탠포드의 명예가 저 혼자만의 것이었다면 이 페이스 센터에서 피어나는 어르신들의 웃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양쪽에 나가는 제 다른 영상들도 재밌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